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슬슬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주말에 친구 집에 갔는데 로봇 청소기를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생겼는데 추천해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야, 우리 PD님이 제가 오늘 로봇 강의 준비한 지 어떻게 딱 아시고 이제 로봇 청소기를 또 보고 오셨네요. 사실 제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3년 만에 6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여러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대표적으로는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자, 오늘 다시금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몇 가지가 좀 보여서 과연 현재 이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를 바라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투자에 임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Y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로봇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노동력 부족인데 이 두 가지가 왜 나왔느냐. 기본적인 시장의 구조에서 고령화 시대와 그 다음에 저출산 시대가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일해야 되는 일감들은 계속 많아지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임금은 계속 높아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와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이 더욱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로봇 산업이 더욱 부각받게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이죠. 러시아 전쟁 이후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이 되면서 생산 기지를 내재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기존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핵심 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리쇼어링 정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 공정 자동화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70%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이나 근처로 산업을 옮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공장에 따라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다 보니 이를 대체하기 위한 로봇 투자가 필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또한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MZ세대라는 말이 또 있죠. 앞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게 되는 세대는 MZ세대가 될 텐데 이 MZ세대가 선호하는 근무 방식이 과거와 많이 다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비중이 무려 75%를 상회했는데요. 직장에서 월급 외 조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예를 들어 자기계발이라든지 워라밸과 같은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MZ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MZ세대들에게 제조업은 특별히 끌리지 않는 근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과 같은 반복적이고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일거리에서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대체하며 성장할 수가 있는 환경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봐야겠죠. 바로 하우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봇 산업의 종류와 그 각 부분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요. 크게 로봇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용 로봇과 두 번째가 서비스용 로봇인데요. 자, 이 산업용 로봇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장에 뭐 자동적으로 제조하거나 아니면 분류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나 이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IT 공장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제조업이 더 많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이 이 제조업 산업 쪽으로 많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 시장이 최근 다시금 부각받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근에 더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으로 사용 초회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요.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저렴한 가격과 조작이 용이하므로 외식 산업 내 조리 부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협동 로봇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서빙 로봇 같은 로봇이 바로 이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렴한 핵심 부품의 등장으로 제조 비용이 하락하면서 이 협동 로봇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7년 기준 대비 5년도 채 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 협동 로봇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굉장히 크게 전망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용 로봇 내에서도 이 협동 로봇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이 협동 로봇 외에도 산업용 로봇의 성장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 그 서비스가 뭐냐? RAAS라는 서비스입니다. 로봇을 기존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로봇 자체를 한 번에 구매를 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써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로봇을 잘 구입하지 않는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준 서비스, 즉 적지적소에 필요한 로봇을 구독해서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초기 로봇 도입 비용과 설치 조작 부담 감소로 인해서 기업들의 로봇 도입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지금 최근에 이 RAS 서비스와 함께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또 발빠르게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용 로봇인데요. 서비스용 로봇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을 하기 위해 전문 교육이 필요한 전문 서비스 로봇인데 이는 의료, 국방, 물류와 같은 곳에서 활용되는 로봇입니다. 두 번째, 전문 교육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인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대표적으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일상생활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로봇에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는 이 산업용 로봇에 주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점차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서비스용 로봇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서비스 로봇은 매년 2자릿수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비대면으로 물품 구입이 많아지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 증가한 물동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년도부터 물류 창고 내에 물류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작년에 이 전문 서비스 로봇 판매가 37.3%의 성장을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게 물류 쪽이었습니다. 물류는 무려 1년 만에 약 45%의 성장을 보였었던 만큼 최근 이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장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최근 이 개인 서비스 로봇 판매 중에 청소 로봇이 약 80% 후반대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청소 로봇의 판매 호조세가 작년에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개인 서비스 전체 로봇 판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서비스 로봇을 바라볼 때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 청소용 로봇이 대장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각각의 종류에 따라 조금 더 유망하고 나중에 좀 대장격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왓입니다. 자, 먼저 197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개화했던 이 산업용 로봇 시장 대비해서 협동 로봇 시장은 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더더욱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대표적으로 크게 2개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뉴로메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최근 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인데 이 시장은 특히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특성상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로봇 기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 기업에 현재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추리고 추린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첫째가 지금 현재 이미 돈을 벌고 있거나 특히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나 두 번째 경기 침체의 시기를 과거에 버텼었던 경험이 있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물류용 로봇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 30년간의 우리나라 로봇 기업 역사 속에 제 1세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었던 로보티즈와 유진로봇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기업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물류 시장에서 최근 트렌드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냐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점차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점차 수많은 공장에 계속해서 물류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로봇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계속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라고 입력값을 주는 것보다는 로봇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고 있는데 이 로보티즈와 그 다음에 유진 로봇 둘 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자체 개발 판매하면서 자율주행 실내외 로봇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라이다, 그다음에 슬램을 개발해서 물류 로봇 수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내년부터는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용 로봇 시장에서는 딱 하나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지난 20년간 변화 없었던 청소 로봇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준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바로 독자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물걸레 청소 로봇이라는 시장을 개척한 게 특징입니다. 처음에 우리 큐피디님이 청소 로봇이 굉장히 신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청소 로봇은 사실 2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만큼 청소 로봇이 태어난 지 무려 20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빠르게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또 개인 서비스 로봇인데 최근에는 이 청소 로봇이 특히나 기능 발전으로 인해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청소 로봇 내 카메라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펫케어 기능과 홈 시큐리티 기능까지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능을 활용한 또 청소 로봇의 시장 확장성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로봇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실제로 제가 올해 초부터 로봇이 앞으로는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주도주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 로봇 관련주가 한두 차례 급등을 보여줬었던 때와 삼성의 움직임과 비교를 해보면 딱딱딱 흐름이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최근 제가 강조드렸던 삼성의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취임을 했다. 그래서 뉴 삼성으로 향하기 위해 5년간 450조를 투자하기로 발표했었던 삼성이었던 만큼 이번 로봇 AI 쪽으로 구체적인 투자 발표가 나온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다시금 로봇 관련주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재용 회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바가 있었죠. 여기에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가 올해 연내에 미국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로봇 관련주의 상승에 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 투자할 때 있어서 가장 또 우선시 바라보셨던 게 아마 로봇 ETF였을 거예요. 저 역시 과거에 이 로봇 ETF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로봇 ETF가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주가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이란 놈은 항상 선반영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로봇 ETF가 출시가 될 때 있어서 출시되기 전에 야, 로봇 ETF가 출시가 된대. 출시가 된다면 메이저 수급이 이쪽으로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봇 ETF 출시 전에 사놔야 돼. 미리미리 사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다가 실제로 출시를 딱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슬슬 미리 반영됐던 기대감이 선반영됐었던 게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꺾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떤 포지션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왜? 로봇 ETF 출시가 11월 15일에 있었기 때문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최근 로봇 관련주가 한 차례 올라가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은 포지션이 현재 포지션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는 서서히 메이저 수급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서 즉 ETF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들어오면서 로봇 관련주의 점진적인 상승세가 슬슬 기대가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로봇의 각 분야, 종류에 따라 대장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러한 매매 타점 활용에 따라서 이 로봇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봇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면서도 중소형주인 종목군들을 뽑아봤더니 크게 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로보티즈와 그 다음에 SPG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업들이면서도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죠. 근데 최근 단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슬슬 이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로봇 산업은 제가 올해 들어 아마 가장 많이 강의했던 산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해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는 기존에 제가 알지 못했었던 포인트인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금 복습 차원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차원으로 찍어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삼성과 관련된 이슈 일정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로봇 관련주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